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저번 회차에서 사실 조금, 보자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멤버십 분들에게만 이제 좀 공개를 했었던 1번 경기 이변. 네. 이거는 제가 너무 강하게 느꼈어서, 네. 이제 승인지 문지 정확히 몰랐고, 한국이 이겨도 1점 차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그 경기가 좀 이제 잘 들어와서 기분이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이 네덜란드가 이변이 뜰 거라고 또 생각을 못 했고, 뭐 여기서 슬로바키아는 제가 일단은 정배를 가져갔으니까 몰타도 무승부까지는 고려를 했지만 어쨌든 그냥 승 갔는데 또 이변이 뜰 줄이야. 근데 이제 몬테네그로와 독일 같은 경기는 제가 이변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이 경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이제 뭐 분께서 어떤 한 멤버십 분께서 댓글로 왜 두 경기 갑자기 이변 보시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배당이 좀 그렇다. 이겨도 1점 차 승부로밖에 못 이길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서 저도 이변이 뜬 거에 아,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좀 등수에 들지도 못했고 뭐 이렇게 조합에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2월이 됐고 이번 회차도 예, 이제 리그로 다시 돌아왔는데 고도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번, 2번, 뭐 이제 이렇게 다 고도표가 있네요.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70% 넘는 게 지금 이거 토트넘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거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경기가 70%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아니면 도란 회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멤버십 분들에게만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6번부터 잠깐만요. 음, 네. 딱 이 구간입니다. 이 6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네. 이 구간을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도움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 예,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기 자신의 이제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심신에 좋으실 겁니다. 어쨌든 1번 경기부터 쭉 가볼게요. 아스날 대 노팅엄입니다. 아스날 대 노팅엄은 사실 지금 이 경기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렇게 딥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딱 보면 아스날과 노팅엄은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아스날이 일단은 지금 현재 세 경기 동안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 챔스 이런 거 포함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어, 이 노팅엄은 지금 오히려 아스날보다 분위기가 낫다고 봅니다. 현재 흐름이. 그런 상태에서 아스날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5승 4무 2패, 18득 12시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승 2무, 1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팅엄도 똑같이 5승 4무 2패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1패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느 팀이 이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배당을 보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대 전적 일단 5승 3패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배당을 가겠습니다. 자, 배당은 1.27, 4.20, 7.30이고요. 핸디값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핸디값이 1.96에 3.25에 2.90, 2점 차 핸디값도 있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28에 이렇게 가보면 1.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경기를 이제 배당을 딱 보시면요, 제가 분명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현재 배트맨 구매율도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구매율에 대한 구매율입니다. 근데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 노팅엄의 배당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노팅엄이 뭔가 아스날에 비해서 뭔가 엄청 구려 보이고 상대 전적에서도 5승 3패인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거든요. 근데 이 배당은 너무 높아요. 갭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스날 홈일지언정.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서 일단은 팬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승과 무 둘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아스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2점을 받고 1.61을 받습니다. 노팅엄이. 이거랑 이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거와 이거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거와 이거의 싸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패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면 무겠죠. 근데 일단 승과 일반 승과 일반 무의 배당의 갭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프렌 쪽으로 넘어가도 이 일반 승과 프렌 승의 차이가 거의 2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저는 너무 높게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이.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배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냥 아스날의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 경기 아스날의 3점 차 혹은 2점 차의 승리로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던지 오번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2점 차 아니면 3점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프로토를 가지고 싶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96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아스날 승 쪽을 좀 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고요. 아스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자, 이 경기는 일본 경기와 퍼센테이지가 약간 비슷해요. 70%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일단 에스턴 빌라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리그에서 9위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18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흐름 자체가 에스턴 빌라가 좋지 못해요. 현재 5경기 동안 1무 4패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초반의 기세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4경기 동안 2승 1무 1패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승이 바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였어요. 심지어 에스턴 빌라 홈에서 말이죠. 그때 배당을 어떻게 받았냐면 아스턴 빌라가 1.75를 받아요. 국내 배당으로. 근데 지금 에스턴 빌라 그런 에스턴 빌라를 이기고 왔단 말이죠.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스턴 빌라가 받는 배당 뭐냐면 너무 아껴 제가 설명 그냥 다 한 거니까 무슨 배당을 받냐 그러면 말씀 드려볼게요. 1.47에 3.70에 4.70 받고 핸디값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려고 했어요. 1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2번에서 의심을 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 저는 1, 2번에서 정정배가 나오는 걸 정말 꺼려하는 사람이고 1, 2, 3번을 모두가 통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좀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좀 의심을 많이 하려 했습니다. 근데 현재 에스턴 빌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4연패 중이고 리그 3연속 승리가 없고요. 근데 이제 홈에서는 좀 그래도 1패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일단은 승이 없고요. 이 점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이변을 좀 생각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얼마 전에 에스턴 빌라 홈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배당 받았던 게 1.7대였고 그때 크리스탈이 받았던 배당이 제 지금 보면 3.45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왔더니 4.70을 받네요. 더 높은 배당을 받아버리네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데 현재 흐름도 충분히 크리스탈은 괜찮고 근데 4.70은 너무 높다. 지금 현재 구매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기대값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경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 배당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4.70이. 자, 그러면 3.70과 1.47 여기서 고민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경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에서 정배를 받기 때문에 2번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승을 할게요. 이거는 배당을 너무 내려친 것 같아요. 에스턴 빌라가 이 경기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크리스탈이 최근에 흐름이 더 좋기 때문이죠. 배당을 봤을 때 무 아니면 저는 솔직히 이 1점 차와 무승부의 배당 갭이 0.4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배당의 갭이 이거보다 높고 이거랑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 헨승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3.70이 아닌 것 같다. 즉 홈승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2점 차인지 1점 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1점 차 승부로 3.30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
그래도 이제 성적이 안 좋고 얘는 홈에서 그래도 홈에서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런 점으로 쳐줬을 때 헨승보다는 그래도 헨무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승무패는 승무패 그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라 저는 이번에 승으로 갈 생각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투표 그냥 안 쓸게요. 그냥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정배 가면 굉장히 좀 불안한데 네, 한번 가보죠. 3번 경기입니다. 네, 본머스 대 브라이턴이고요. 본머스와 브라이턴은 사실 이제 이걸 좀 보면 이것도 본머스가 4승 3무 4패 하고 있고요. 15득 15실. 홈에서 3승 1무 1패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 중하고 있고요.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에 지금 현재 6인데 5승 4무 2패, 19득 15실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승 1무 2패, 8득 7실 하고 있습니다. 순위적으로만 보면 6계단이 차이가 나가지고 뭔가 브라이턴이 그래도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두 팀의 승점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예, 11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 브라이턴이 지금 몇 점이냐? 19점. 그리고 본머스가 15점. 예, 4점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경기만에 그 순위가 6계단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두 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점을 토대로 봤을 때, 그냥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현재 배트맨 구매율도, 근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홈 쪽이 13.8%고, 무승부가 좀 몰려있고, 패 쪽으로 몰려있다. 예, 충분히 저는 이 승부패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매율은 근데 저렇더라고요. 이러고 이제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볼게요. 본머스, 배당을 보면, 넘어갈게요. 이렇게. 2.17, 3.40, 2.45, 4.30, 3.95, 1.48. 자, 이 배당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승무패에 대한 기대값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이제 1.1, 2.17과 2.45지만 전 이거는 5대5로 봅니다. 배당을 5대5로 나눠준 거죠. 근데 2.17을 만약에 이기게 될 경우 본머스가 4배당, 거의 4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높게 받아버려요. 2배 이상을 받아버려요. 1점 차든 2점 차든. 이게 너무 높습니다. 기대값에 비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 승은 아니라고 배제를 했고 무와 패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브라이턴 무와 패 둘 중에 배당이 갭차가 거의 1 차이가 납니다. 3.4와 2.45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무승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이거는 단통 패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배당 갭이 너무 큽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무승부 진짜 픽 여유가 되면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는 게 진짜 안전하다고 봐요. 근데 픽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원정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투표율도 원정 쪽에다 좀 더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무승부보다는. 근데 이거는 모르죠. 무슨 결과들도 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3번이었고요. 4번 경기 에버턴 대 브랜드포트 가겠습니다. 에버턴 대 브랜드포트는 사실 이제 이것도 좀 볼게요. 살짝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에버턴이 확실히 유리해요. 확실히. 16위 대 11인데 확실히 16위 대 11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에버턴은 현재 2승 3무 5패고 10득 17실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1승 2무 2패, 5득 8실이고요. 브랜드포트 5승 1무 5패인데 22득 22실. 근데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는데 원정에서 다 졌어요. 오전 5패.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에버턴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에버턴이 이번 시즌에 홈에서 딱 2패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뭐 현재 흐름이 7경기에서 딱 1패밖에 기록을 안 해가지고 8경기인가? 8경기에서 딱 1패를 기록해가지고 무승부 비율도 많고 하지만 승리가 별로 없고 어쨌든 현재 원정에서 브랜드포드가 전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턴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고 브랜드포트가 근데 잠깐만요. 지금 생각을 좀 다시 해야겠네요. 에버턴이 많이 유리해 보인다. 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해볼만해 보인다. 왜냐면 최근 어쨌든 브랜드포드도 원정에서는 5패를 하고 있지만 최근 4경기에서 그래도 2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현재 두 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원정이 불리하다 이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두 팀 다 해볼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 볼게요. 자, 배당은 지금 2.18에 3.25에 2.55를 줬고요. 4.45에 3.80에 1.48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브랜드포드가 원정에서 지금 현재 5패,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팀이 6연패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연패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예. 원정에서 5연패를 했어. 근데 그게 막 엄청 불리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게 원정에서 그동안 만났던 팀이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맨유, 풀럼. 풀럼도 나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버턴 정도는 얘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맞죠. 브랜드포트가. 홈에서는 어쨌든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홈에서 아마 지금 1등이에요. 홈에서는. 원정에서 거의 꼴등일 뿐이지. 근데 이제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에버턴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들었을 때 이 배당 값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이 정도 팀한테는 첫 승을 거둘 법하지 하기에는 2.5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정승보다는 홈팀 사이드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2.5는 좀 지우고 싶습니다. 근데 에버턴도 충분히 이길 법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배당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일단 원정승은 좀 함정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에버턴을 잡고 충분히 첫 승을 거둘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건 좀 고민해볼게요. 2.18과 3.20. 일단은 구매율이 홈승과 홈패에 굉장히 나뉘어 있다. 무승부가 굉장히 몰려 있다 이거죠. 저는 만약에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에버턴도 이길 수 있는 배당인데 배당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무승부 단통으로 갈 때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는 함정 같고 이게 만약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저는 배당이 좀 더 낮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브랜드 포트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든가. 예. 그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좀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그냥 가는 게 저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뭐 단통으로 가기엔 좀 애매하네요. 근데 승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 3.80, 4.45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브랜드포트 상대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단통부로 갈게요. 왜냐면 전 이게 아무래도 봐도 함정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부 가겠습니다.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통부 갈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단통부 가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근데 에버턴 승도 좀 가보고 싶긴 하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해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승부 라인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찍고 갈게요.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울버햄튼 볼게요. 풀럼 대 울버햄튼. 이건 일단 볼게요. 5번 풀럼 대 울버햄튼이고요. 이 경기도 이제 풀럼이 울버햄튼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는데 일단 현재 흐름 자체는 풀럼이 좋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최근 세 경기가 패배가 없으면서 이제 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맞는데 근데 이게 풀럼이 아무래도 더 좋죠. 그리고 풀럼 홈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지금 현재 1승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승 3무 실패하고 있는 것보다는 5승 3무 3패가 훨씬 더 낫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전적이 일단 울버햄튼이 풀럼한테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풀럼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 근데 구매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32.5, 33, 32.5, 32.3, 35.1.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건 이상해요. 근데 더 가보죠. 배당을 보겠습니다. 분명 플럼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구매율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상해요. 오히려 원정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하다. 보겠습니다. 배당을 볼게요. 1.50, 3.65, 4.50, 2.50, 3.35, 2.15. 자,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 1.50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헨슨과 헨무 둘 중에 하나가 결국엔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값이 이거보다 높다.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대 전적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그걸 참고해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정의 울버햄튼한테 가기는 조금 손이 잘 안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홈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원정승에 4.5배당을 이렇게 줘버린 거는 솔직히 좀 크거든요. 무승부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진짜 아리까리하다. 구매율도 진짜 이상한 것 같고, 1.5 정도면 솔직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예, 메리트가 있는 배당이거든요, 1.5 정도면. 근데 투표율이 이게 원정 쪽에 더 몰려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함정이 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여기다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 네, 이 5경기는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경기입니다. 10번에 RC 셀타 대 바르셀로나 경기. 이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네, 이 경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 말씀드릴게요. 11번. 11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사수나가 5위고, 네. 오사수나 어딨니? 오사수나 5위고 비아레알이 4위입니다. 오사수나 6승 3무 4패. 홈에서 5승 1무 1패하면서 굉장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비아레알은 7승 3무 2패로 지금 원정에서 4승 1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기는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매율도 보면 11.9% 무승부에 몰려있고, 원정 쪽에 좀 더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을 보면 잠시만요. 자, 2.40, 3.25, 2.28이고요. 1.43에 3.95에 4.75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도 해볼 만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50대 50의 배당을 준 거죠. 그죠? 무승부는 좀 더 높은 배당을 책정을 해줬고요. 근데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상합니다. 비아레알이 왜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경기가 이 배당은 오사수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다가 약 역배를 이렇게 매겨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핸디캡을 플랜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한테 약 역배를 준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오사수나가 정배를 받아야 했다면 제 생각에는 1.7대나 1.8대의 배당을 받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정배로, 만약에 1.7대나 1.8대를 주면 결국 핸디캡으로 3배당 이상의 배당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2.4로 그냥 틀어막은 것 같은 느낌. 비아레알한테 그래서 원정에 약정배를 준 것 같다. 그래서 이의 배당은 너무 높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승과 무 둘 중에도 이거는 승으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승.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라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비야 대 라요 4승 3무 6패 12득 18실 하고 있는 팀이고요. 홈에서 3승 3패. 라요는 4승 4무 4패, 원정에서 2승 2무 2패.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구매율 역시도 무승부에 굉장히 몰려 있는데 특이점이 일단 원정 쪽이 한 자릿수 거의 5%에 달하는 그런 구매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의 구매율이 나올 정도가 아니거든요. 라요도 세비야를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요. 못할 만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매율은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을 보면 2.11에 좀 이렇게 할게요. 2.11에 2.90에 2.90이고요. 4.65에 3.50에 1.51을 받았습니다. 자, 분명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6대4 정도로 배당을 책정을 매겼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무승부도 약간 비슷하게 무리하기 좋죠. 승무패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3배당에 달하지 않는 2배당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냥 승과 일반 승과 프랜 승이 이제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 구매율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걸 배제할게요. 구매율 믿고 그냥 이거 배제하겠습니다. 6.4%가 이상해요. 그냥 구매율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뜨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는 믿고 그냥 승과 무 둘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승이 떴을 경우에 세비야가 이 라요를 상대로 2점 차로 이기는 건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에 비해서 배당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비야가 이기면 1점 차 승부가 되는 것이고 예, 무승부와 승 둘 중에 하나의 고민이 되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2.11과 2.90 어느 정도 갭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으면서 2.11로 1점 차를 했을 때 3.50. 그러니까 무승부와 1점 차, 뭐 햄무와 무승부의 배당 갭차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죠. 예, 여기도 거의 0.7 정도 차이 나고 여기도 0.6 정도 차이 나니까 예,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성이로 본다면 뭐냐 그냥 무승부와 햄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음, 여기서 그나마 더 낮은 2.9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 쪽에 지금 현재 47% 정도가 몰려 있는데 이거는 좀 승무로 가면 진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은 단통으로 무승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맨유 대 입스위치.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좋다라고 했던 경기인데요. 일단 입스위치 맨유. 입스위치는 현재 1승 5무 5패 하고 있고요. 12득 22실. 0승 3무 2패입니다. 홈에서. 근데 맨유는 4승 3무 4패로 이제 감독이 바뀌었고, 어쨌든 원정에서 1승 2무 2패 하고 있다. 이렇게 홈과 어웨이를 봤을 때는 솔직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현재 흐름 자체가 일단은 좀 다릅니다. 맨유는 이제 약간 상승세로 바뀌고 있는 입장이고 입스위치는 뭐 최근 10경기 중에서 딱 3패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무승부 비율이 진짜 많아요, 이 팀이. 홈에서도 무승부가 3무 정도를 했으니까 5경기에서. 자, 이 경기를 봤을 때 맨유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원정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원정에서 지금 현재 1승 2무 2패니까 무승부의 비율이 많은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또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배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당을 보면 배당을 봤을 때 4.40, 3.80 그리고 1.49고요. 2.17에 3.40에 2.45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승부의 매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면 홈팀이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이니까. 근데 3.80 줬네요. 굉장히 높은 배당 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맨유의 승이 1.49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승부와 이 맨유 승이 사실상 좀 당연히 맨유가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입스위치보단 좋아 보이죠. 근데 무승부는 벗어날 수가 없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승과 무의 배당 갭차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약 3배는 아니더라도 2.8배, 2.7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심지어 맨유 홈도 아니에요.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1.45가 굉장히 낮은 배당이다. 맨유 홈에 원정에서 1승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야 한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입스위치라는 그 네임드 차이도 있기 때문에 2점 이 핸디까지 건드리기엔 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1점 차든 2점 차든 맨유의 승이라고 초반부터 그냥 강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소시에다도 이 경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은 빌바오가 5승 5무 3패고요. 홈에서 3승 3무 1패. 현재 3연무 중이고요. 소시에다도 5승 3무 5패고요. 원정에서 3승 2무 1패하고 있습니다. 4득 1실하고 있네요. 원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빌바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는 6일에 8위. 즉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현재 흐름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냥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 그냥 아니 그냥 해볼만하다.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구매율 자체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과 패는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무승부에는 약간 60%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구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배당을 좀 볼게요. 빌바오 홈이 2배당, 2.85배당 받고 3.20배당 받고 있고요. 4.30에 3.35에 1.58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빌바오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기대값이 분명히 있고요. 무승부 기대값, 소시에다드 기대값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4.30배당, 그러니까 2점 차로 이겼을 때 4.30배당 주는 거는 진짜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기대값에 비해서 너무 높다. 그래서 가져갈 수 없다. 즉 얘네가 이기면 1점 차 승부일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체크할 수 없어요. 무든 패든 승이든 결국에는 어떤
네, 뜰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바오랑 소시에다드 지금 현재 뭐 이거는 거의 이제 6대 4를 좀 6.5 대 3.5 정도거든요, 배당이. 얘한테는 이 배당의 제일 낮은 배당, 얘는 이제 3배당을 뛰어넘은 거죠. 분명히 저는 이게 5대 5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3.20 배당도 좀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이 3.20 얘가 이기면 제가 아까 말했죠. 2점 차 아니고 1점 차일 거라고. 근데 이 배당과 이 배당이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즉 무승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지 않나. 물론 가능하다면 승무 두 개를 픽을 해주면서 안전하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단통 무승부로 이 경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근데 패배 3.20 배당? 이게 제가 이런 비스무리한 경기를 이런 식으로 분석했다가 결국에 원정패가 떠가지고 틀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물론 이제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러는 거라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라서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10번 이 사이에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는 이 픽에 조금 투자를 좀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좀 혜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월 회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에버턴 경기는 좀 무승부도 당연히 가져가고 싶네. 다시 볼게요. 에버턴 경기 4번 경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겠는데. 제가 지금 승만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 아무래도 원정에서 5패 6연패 하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음 이거는 제가 그냥 승무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만약에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수정을 할 테지만, 일단은 그래도 승무,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해서 멤버십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5경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